혹시 요즘 홍시 드시고 계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요. 제가 지난주에 한 어르신 만났는데요. 홍시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2개씩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서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홍시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약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홍시요, 절대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이랑 몸이 다르잖아요. 소화도 다르고 혈당 조절도 다르고 신장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천천히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설거지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산책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 옆에 앉아서 친구처럼 자식처럼 얘기해드리듯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홍시가 언제 약이 되고 언제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드신다면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이 모든 걸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홍시 좋아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좋아하시죠?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가 겨울만 되면 홍시를 꺼내주셨거든요. 그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맛, 입안에서 스르르 녹는 그 느낌. 정말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홍시로 문제 생기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이모부 친구분이세요. 70 넘으신 분인데요. 평소에 변비가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홍시가 변비에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에 홍시 1개씩 드셨답니다. 처음에는 좋았대요. 화장실도 잘 가지고 속도 편하고, 아, 역시 홍시가 명약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요. 갑자기 속이 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명치가 쓰리고 아프고 밥맛도 떨어지고. 병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위염이 생겼네요. 뭐 차가운 거나 신 거, 탄닌 많은 거 드셨어요? 하더래요. 그제야 알았대요. 홍시 속에 들어있는 그 떫은 맛 성분이요.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걸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홍시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홍시가 정말 약이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몸에는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변비 있으실 때예요. 나이 들면 누구나 변비 한 번쯤은 겪잖아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시고 힘주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치질 생기고. 참 고민이죠. 홍시 속에는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물을 잘 끌어당기는 성분이에요. 장 속에서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 자연스러운 변비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약품이 아니라 천연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변비가 좀 있으시다다, 배가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은요, 식후에 홍시 하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복에는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요, 혈압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예요. 나이 들면 혈압 관리 참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홍시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짠맛 성분이죠.
이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 반대로 칼륨은 그 짠 성분을 빼내주니까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요즘 혈압이 좀 높게 나오네 하시는 분들은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드시는 것보다는 홍시 하나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적당히 하루에 하나만이에요. 세 번째로 입맛이 없고 기운이 빠지실 때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특히 여름에 더우면 밥맛이 뚝 떨어지시고 기운이 없으세요. 그럴 때 밥 억지로 드시라고 하면 더 힘들어 하시잖아요. 홍시는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참 편해요. 게다가 당분이 빨리 흡수되니까 금방 기운이 나요. 마치 포도당 주사 맞는 것처럼요. 빠르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셨을 때, 입맛 없으실 때, 아침에 밥 못 드실 때, 이럴 때 홍시 하나 드시면 일단 몸에 힘은 생겨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씹기 편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홍시 참 좋네. 매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홍시는요, 분명히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몸 상태가 다 다르시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 위장 안 좋으신 분, 빈혈 있으신 분,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홍시를 절대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재보시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하셨을 때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는 말 들으셨나요? 그럼 홍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요. 홍시는 보통 과일보다 당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 당분이 단순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확 흡수되는 당이라는 거예요. 밥 드시면 천천히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홍시는 드시고 10분, 20분 만에 혈당이 확 올라가요. 마치 설탕을 한 숟가락 떠먹는 것처럼요. 특히 아침 공복에 홍시 드시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막 내보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면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홍시 2개를 점심 먹고 후식으로 드셨대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뻔했대요. 급하게 혈당 재봤더니 200 넘게 올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당뇨약 드시고 계시거나 혈당이 불안정하시다면요. 홍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아주 작은 걸로 반쪽만, 그것도 식후 한참 있다가 드세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 있으시면 꼭 재보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이 당기시잖아요. 그럴 때 홍시가 딱 생각나는데요. 이거 참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대신 토마토나 오이 같은 걸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죠. 밥만 먹어도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홍시는요, 겉보기엔 부드럽고 소화 잘 될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과일이에요. 왜냐면요, 홍시 속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떫은 맛 나게 하는 성분인데요. 감에 원래 많이 들어있어요. 홍시는 감이 익으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이 성분이 있죠. 이 타닌이라는 게 위벽을 자극해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요, 위산이랑 만나서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돌덩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생기면 정말 고생하세요.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심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 위염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홍시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차갑게 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냉동실에 얼려서 반쯤 얼린 홍시 시원하고 맛있죠. 그런데 이게 위장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에요. 차가운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수축하면서 소화 기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홍시보다는 따뜻한 차나 미음이나 죽 같은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혹시 자주 어지러우세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얼굴색이 창백하다는 말 들으셨나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빈혈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고 피를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니까 빈혈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홍시가 이 빈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타닌 성분이 철분이랑 만나면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철분제 드시거나 철분 많은 시금치나 간 같은 걸 드셨다고 해봐요. 그런데 바로 홍시를 같이 드시면요, 그 철분이 몸에 안 들어가고 그냥 빠져나가요. 아까운 영양소를 그냥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요, 홍시를 식사 직후에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최소한 2~3시간은 띄워서 드셔야 해요. 그리고 평소에 어지러움이 자주 있으시다면요, 홍시보다는 철분 보충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대추차나 검은 깨, 이런 걸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이고, 그럼 홍시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올바르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홍시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실천하세요. 첫 번째 원칙, 하루에 딱 한 개만 드세요. 홍시가 아무리 맛있어도요, 한 개면 충분해요. 2개, 3개 드시면 당분도 많이 들어가고 칼로리도 높아지고 몸에 부담이 돼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신진대사가 느리니까요. 당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한 개만 천천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2번째 원칙,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홍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빈속에 차갑고 단 홍시가 들어가면 위가 깜짝 놀라요.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꼭 식사하신 후에 그것도 1시간쯤 지나서 드세요. 밥 드시고 나서 소화가 좀 되고 속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원칙,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냉동실에 얼린 홍시, 정말 시원하고 맛있죠? 여름에는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음식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가 수축하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소화액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실온에 좀 두셨다가 적당히 시원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미지근하게 드시면 더 좋고요. 네 번째 원칙, 당뇨 있으시면 반쪽만 드세요. 정홍시가 먹고 싶으시면요, 큰 거 말고 작은 걸로 그것도 반만 드시고 혈당을 재보세요. 식후 2시간쯤 지나서 재봤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면요, 다음부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홍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니까요. 5번째 원칙, 빈혈 있으시면 식사랑 따로 드세요. 철분제 드시거나 철분 많은 음식 드신 날에는요, 홍시를 최소 2~3시간 띄워서 드세요. 아침에 철분제 드셨으면, 홍시는 오후에, 점심에 고기 드셨으면, 홍시는 저녁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철분도 제대로 흡수되고 홍시도 즐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아니, 홍시 하나 먹는데 이렇게 신경 써야 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섬세해져요. 젊을 때는 막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거죠. 홍시도 마찬가지예요. 홍시가 나쁜 과일이 아니에요. 다만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얘기 해드릴게요. 그분은 80 넘으셨는데요. 젊을 때부터 홍시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당뇨가 생기셨어요. 처음에는 계속 홍시를 드시다가 혈당이 자꾸 오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끊으라고 하셨대요.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어요. 평생 좋아하던 건데 못 먹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똑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잖아. 조금만 가끔 조심해서 먹으면 되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손주들 오는 날에만 홍시를 아주 작은 걸로 반쪽만 드시기로 하셨대요. 그것도 점심 먹고 한참 지나서요. 그리고 혈당을 꼭 재보고요. 그렇게 하니까 혈당도 안정적이고 홍시도 즐길 수 있고 일석이조였대요.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무작정 먹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홍시 먹으면 속이 안 좋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건강에 좋다니까 억지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내 몸이 싫어하는 음식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구르트가 장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구르트만 드시면 배가 아파요. 그럼 안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홍시도 마찬가지예요. 홍시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다, 체한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요. 그건 내 몸이 나는 홍시가 안 맞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땐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다른 과일로 바꾸세요. 사과나 배나 바나나나 이런 걸로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남들이 좋다는 걸 다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 약 몇 알씩은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혈액순환제 이런 거요. 홍시가 어떤 약들이랑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중에서 칼륨을 올리는 약들이 있는데요. 홍시도 칼륨이 많으니까 같이 드시면 칼륨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위험해져요.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요.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제가 홍시 먹어도 되나요? 하고요.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약사님들이 약 성분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칼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홍시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거예요. 콩팥 안 좋으시다는 말 들으셨으면요. 홍시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 허락 없이는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홍시 고르는 법도 아세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홍시가 참 많잖아요. 어떤 건 물렁물렁하고 어떤 건 좀 덜 익은 것 같고요. 좋은 홍시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너무 물렁한 건 피하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푹푹 들어가는 건 너무 익어서 상하기 직전일 수 있어요. 그런 건 속이 발효되기 시작한 거라 드시면 배탈 날 수 있어요. 적당히 말랑한 게 좋아요. 살짝 눌러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형태는 유지되는 거요. 그리고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검은 반점이 많거나 곰팡이 같은 게 보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상했을 수 있거든요. 색깔은 진한 주황색이 좋아요. 너무 연한 건 덜 익은 거고 너무 검은색으로 변한 건 과숙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사오셨으면 실온에 하루 이틀 정도 두셨다가 드세요.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단맛이 덜해요. 실온에서 좀 익혀서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물론 너무 오래 두시면 상하니까요. 사오신 지 3, 4일 안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홍시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하루 일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세수하시고 물 한 컵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세요. 밥이든 죽이든 편하신 대로 드시고요. 식사 끝나셨으면 바로 홍시 드시지 마시고요.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설거지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요. 점심때쯤 됐어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요. 소화가 좀 된 것 같으면 그때 홍시 하나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셨으면 10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드세요. 너무 차갑지 않게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홍시가 부드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천천히 먹으면 침이랑 섞이면서 소화가 더 잘 돼요. 다 드셨으면 물을 좀 드세요. 미지근한 물로요. 차가운 물 말고요. 그리고 홍시 드신 날은 다른 단 음식은 좀 줄이세요. 과자나 사탕이나 케이크 같은 거요. 홍시에도 당이 많으니까 하루당 섭취량을 생각하면 다른 단 거는 줄이는 게 좋아요. 저녁 때는 홍시 말고 다른 과일로 드세요. 사과나 배 같은 걸로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적절한 시간에 적당량만 드시면 홍시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홍시 보관법도 궁금하세요? 홍시는 보관이 좀 까다로워요. 쉽게 상하거든요. 만약에 홍시를 여러 개 사오셨는데 다 못 드실 것 같으면요. 냉동 보관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홍시를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거나 지퍼백에 넣으세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몇 달은 보관할 수 있어요. 드실 때는 꺼내서 반쯤 녹여서 드시면 빙수처럼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약하신 분들은 얼린 홍시는 피하세요. 냉동했다가 완전히 녹여서 실온으로 만드신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한번 녹인 홍시는 다시 얼리지 마세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녹이셨으면 그날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홍시 하나 먹는데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다 해줬어요. 뭘 먹든 소화도 잘 시키고 혈당도 알아서 조절하고 노폐물도 알아서 배출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늙어요. 위장도 늙고 췌장도 늙고 신장도 늙고 간도 늙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요. 새 차는 그냥 막 몰아도 괜찮지만 오래된 차는 조심조심 다뤄줘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홍시 하나 먹을 때도 이렇게 신경 쓰는 게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홍시만 조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나나도 좋은 과일이지만 칼륨이 많아서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요. 키위도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너무 시니까 위 약하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수박도 수분이 많아서 좋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분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음식에는 장점도 있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완벽한 음식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알고 그에 맞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피검사도 하시고, 위내시경도 하시고, 혈당도 재보시고요. 그래야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위염이 있는지 알아야 음식도 거기에 맞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홍시가 약이 되는 순간은요, 변비가 있고 속이 더부룩할 때 홍시 속의 섬유질 성분이 장 활동을 도와줘요.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홍시 속의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입맛 없고 기운 빠질 때 홍시의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줘요. 이럴 때는 홍시가 정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순간도 있어요. 첫째,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홍시의 높은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위장이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홍시 속의 떫은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이나 차갑게 드시면 더 위험해요. 셋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홍시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철분제 드시거나 철분 많은 음식 드실 때는 홍시를 따로 드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려면요, 하루에 딱 한 개만 식후 1시간 뒤에 너무 차갑지 않게 천천히 드세요. 당뇨 있으시면 반쪽만 드시고 혈당 체크하시고요.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홍시 하나 때문에 병원 가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알고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면서 먹는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조심하라고 하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예요. 홍시 좋아하시면 드세요. 단, 내 몸 상태를 알고 적당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시도 즐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 어제 홍시 2개 먹었는데 괜찮을까?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한두 번 잘못 드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오늘부터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홍시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특히 당뇨나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은 한 번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관리하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신다는 게 뭘까요? 그냥 병원 안 가면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약 안 먹으면 건강한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건강하게 산다는 건요,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내 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언제 힘든지, 언제 편한지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홍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다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 나는 이게 맞구나. 이건 안 맞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 몸에 딱 맞는 식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누리는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웃 할머니가 홍시 좋다고 매일 드신다고 하시면 어머, 당뇨는 없으세요? 위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실 때도 홍시 드실 때는 이렇게 조심하는 게 좋대요. 하고 알려주세요. 우리 서로 챙겨주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좋은 정보는 나누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홍시가 만병통치약이다. 홍시만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셨던 분도, 산책하시면서 들으셨던 분도, 침대에 누워서 들으셨던 분도, 버스 타고 가시면서 들으셨던 분도 모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홍시 드실 때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한 번씩 떠올려 주세요. 아, 하루에 한 개만. 식후에 천천히. 이렇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내 몸 상태를 아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지, 위장 약하신지, 빈혈 있으신지. 그걸 알고 나서 드시는 거예요. 홍시는 정말 맛있고 좋은 과일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셨던 귀한 음식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몸에 딱 맞으면 최고의 약이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 소리를 들으세요. 내 몸이 이거 좋아라고 하면 드시고 이거 싫어라고 하면 안 드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홍시 드실 일 있으시면 오늘 들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 있으시면 꼭 병원 가보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